같이 활동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만석을 채우는 이런 학교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석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지만 꽉 앉으셔서 공부하니까 봅니다. 저는 오늘 3.1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1운동의 기원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합니다. 원래는 3.1운동은 일본의 민족자결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고 누구나 다 공감했는데 사실은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 김일성이 3.1운동의 기원은 볼셰비키 혁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3.1운동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지금 한국에서는 3.1운동의 영향을 물론 일본의 민족자결주의도 영향을 받았지만 볼셰비키 영향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3.1운동은 볼셰비키 혁명과 그 다음에 일본의 민족자결주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좀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1917년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해입니다. 1917년은요 세계에서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일어난 해입니다. 하나는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일어난 볼셰비키 혁명과 또 하나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본의 민족자결주의가 1917년에 동시에 일어났다고요. 사실 1917년은 제1차 세계대전이 막 크게 일어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소위 연합국, 영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일본, 이거 연합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동맹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터키,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동맹국으로서 같이 싸우고 있는데 원래 이제 러시아가 연합국이었는데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해서 연합국에서 탈퇴했다고요? 연합국 탈퇴했다고. 그러니까 전선의 큰 한 축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연합국이 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같은 해에 이제 미국의 그 윌슨 대통령이 지금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독일이 저렇게 강력하게 나와가지고 대서양을 장악하는 걸 보니까 바다를 뺏기면은 미국의 위상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그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한다면은 1917년에 러시아가 연합국에서 빠진 직후에 곧바로 미국이 연합국에 참여를 했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이 1917년이에요. 이럴 때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느 줄에 서야 되는가? 지금도 우리의 가장 큰 과제가 어느 줄에 서야 되느냐? 미국과 중국 어느 줄에 서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1917년, 18년, 19년 3.1운동이 일어날 때요. 그것은 우리가 어느 줄에 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잘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1919년 우리 민족은 볼셰비키 줄이 아니라 일본의 민족자결주의 줄에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3.1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세계와 오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우리 소주제가 있는데 바로 어떻게 대한민국이 자유세계에 서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거대 담론이고 작게 얘기한다면요. 1917년에 한쪽은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한쪽은 일본 민족자결주의가 일어났는데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 민족이 대동단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1917년 여름에. 그리고 이 대동단결 선언은 사실은 선언만 했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1980년대에 한국 독립운동 연구소에서 연구하다 보니까 대동단결 선언이라고 하는 이 문서가 발견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일본의 민족자결주의가 우리의 배경이다. 그런데 왠지 찜찜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친미라고 하는 말이 싫은데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3.1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민족적인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 뭔가 다른 길을 찾고자 하는데 이 대동단결 선언이 딱 발견됐다고요. 대동단결 선언은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낸 선언문이 아니라
대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잘 됐다. 이것을 우리 3.1운동의 아주 배경으로 우리 설명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 문서 하나 발견됐는데 신문의 일면에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역사교과서가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3.1운동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미국적인 영향도 있긴 그걸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은 사실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민족이 대동단결 선언을 했고 그것을 계승해서 3.1운동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는 3.1운동의 배경을 그 민족 대동단결 선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아주 스페시픽하게 아주 자세한 내용입니다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바로 말하자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그 기존의 학설에 대동단결 선언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대동단결 선언을 띄워가지고 친미적인 미국적인 영향을 약화시키고 말하자면 민족주의적인 것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역사학의 큰 하나의 흐름이 힘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교과서에 보면은 3.1운동의 배경으로서 이 대동단결 선언을 크게 지금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 얘기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대동단결 선언이 정말로 3.1운동의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제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바로 1917년에 이제 그 대동단결 선언은 상해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상해에서 그때 이제 그 소련의 러시아의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상해에서 만들어졌지만 동시에 1917년 10월달에 미국 뉴욕에서 소약국대회가 열렸습니다. 소약국대회. 이것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그 대회요. 여기에서 박용만이라고 하는 사람, 박용만이 이승만의 말하자면 그 형제지요. 박용만이 이승만을 형님이라고 불렀다고요. 그 박용만이 이제 그 소약국대회에 가서 연설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918년도 소약국대회가 열렸는데 그때도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이것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동단결 선언은 지금 교과서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 소약국대회에 그 참여한 것 이것은 거의 지금 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리고 물론 이것을 이제 연구해서 발표한 사람이 홍선표 교수인데 그런 연구가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 주장은 뭐냐면은 3.1운동의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대동단결 선언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뉴욕 소약국대회에서 일어나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영향을 받은 그 모임이 오히려 3.1운동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다. 이것을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19년 3.1운동 그래서 19년부터 3.1운동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17년부터 계속 띄워지는 것들이 19년에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지금 그 러시아 혁명과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어떻게 우리 3.1운동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대동단결 선언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은요. 3.1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일본에서 독립하는 것이죠. 일본에서 독립을 하려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누가 일본과 싸우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독립을 하려면 일본과 싸우는 세력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세력이 일본을 이길 때 우리 독립을 시켜달라고 독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뭘까요? 우리나라가 한일 합병하기 전에 그 널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일본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일본의 싸움은 지속될 것이다. 러시아 편에 서면은 우리가 러시아가 일본과 싸워서 러시아가 이기는 날 우리도 독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로 갔어요. 연해주로 갔어요.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에 러시아가 일본과 적대국이 아니라 러시아와 일본과 영국이 다 같은 동맹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일본이 싸워야 되는데 싸운 것이 아니라 같이 손잡고 말았다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 일본과 누가 싸우는가 봤더니 이 독일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많은
그 1910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요 독일이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독일이 일본을 이기게 되면은 그럼 우리도 독립할 수 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신한혁명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15년. 그게 뭐냐면 독일이 일본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독일 저번에 제1차 일어날 때 독일이 셌습니다. 탱크가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막 밀고 갈 때 막 싹 점령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일본 그 독일과 그 다음에 중국과 고종이 다 황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황제 제도를 하는 나라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일본과 싸워서 이기면은 우리도 독립할 수 있다. 그걸 보왕주의라고 합니다. 황제를 다시 옹립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 여기 누구예요? 그 이동 같은 사람들 다 그 독일 편에 섰던 것이 그 독일이 일본과 싸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초기에는 독일이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합군이 힘을 모아가지고 독일을 공격하고 사실은 이제 중국도 독일하고 손을 잡을 줄 알았는데 중국이 독일과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과 타협해버리고 말았다고. 그러니까 이 신한혁명당의 입장이 먹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합 말하자면 축구 동맹국이 약화되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연합국이 분열되었다. 왜냐하면 볼셰비키 혁명 1917년 혁명을 통해서 1917년 소위 2월 혁명을 통해서 러시아 왕조가 무너졌다고요. 황제가 무너졌다고요. 그리고 두마라고 하는 의회제도가 등장을 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나라는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는 러시아 황실과 정책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황실과 정책을 달리하고 우리는 소약국 약한 나라를 우리는 도와주겠다. 슬라브 민족 여러 약한 민족들이 있어요. 그 약한 민족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연합국의 중요한 한 축인 러시아가 연합국에서 탈퇴해버리고 말았다고요. 이렇게 되니까 일부 사람들이 이제 또 그 연합국이 무너지고 이제 러시아 편에 속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복잡합니다. 1917년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냐면요. 러시아 혁명사를 공부를 하면은 1917년에 2월 혁명이라는 것이 있고 10월 혁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2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황제를 몰아내고 의회가 주도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10월 혁명은 프롤레타리아가 주도하는 말하자면 볼셰비키가 주도한 진짜 공산당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중간에 말하자면 대동단결 선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소련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는 있지만은 아직 완전히 볼셰비키가 장악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어떤 뉴스가 들려오냐면은 이제 연합국이 이제 분열되고 러시아가 이제 연합국에서 탈퇴하고 새로 등장한 그 러시아의 정부는 연합국과 손을 같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새로운 국면이 왔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새로 등장한 그 러시아 정부가 소약국을 위해서 이런다니까 우리가 그쪽하고 손잡으면은 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은 대동단결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대해서 주도한 사람이 뭐냐면은 그 신규식이라고 하는 사람, 이분이 아주 대종교의 아주 거물입니다. 대종교 해외에서 대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신규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수왕, 여러분들 조수왕 한국 근현대사에서 이름이 많이 나오죠. 조수왕 같은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대동단결 선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동단결 선언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옛날 유교적인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생각과 볼셰비키 소련의 사회주의 두 가지를 짬뽕해 놓은 것이 이 대동단결 선언이에요. 유교적인 조선왕조적인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소위 주권이라고 하는 것, 절대자가 우리 조선에게 한민족에게 한반도에 대한 주권을 주었다. 이것이 민족 주권론입니다. 그러니 개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근대적인 사상하고 다른 것입니다. 조선 땅에 대한 주권은 한민족에게 줬다. 한민족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황제가 그것 제대로 관여를 못하니까 그것이 백성에게 넘어왔다.
그러니까 왕이 가진 주권을 백성에게 넘겨줬다. 그리고 이 주권이 국내에서 잘 간수를 못하니까 해외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저는 3.1운동의 근본적인 정신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3.1운동의 근본적인 정신은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권을 줬고 개개인의 결정이 나라를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동단결선언은 그것이 아니라 절대자가 민족에게 주권을 줬고 민족이 주권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황제에게 줬고 유교적인 사상 있죠. 주권이 황제에게 줬고 황제가 그것을 백성에게 양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서구의 근대적인 민주 질서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 점에서 3.1운동하고 다른 거.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지금 이 대동단결 선언에 대한 논문을 국민대학의 조동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최초로 발견해가지고 논문을 쓰는데 딱 논문이 한 편밖에 안 돼요. 많이 연구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막 크게 확장해가지고 그러는데 오독을 했어요. 잘못 읽었어요. 왜냐하면 글자가 거의 3분의 2는 한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글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데 이 조동걸 교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그 러시아의 상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러시아의 상한, 그 러시아의 해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의 해산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제대로 읽지를 않냐고 이 연합국이 다시 등장한다 이런 식으로 읽어가지고 대동단결 선언이 연합국이 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건 내용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 대동단결 선언이 이제 외쳐졌을 때에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이 대동단결 선언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조소왕이에요. 조소왕의 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기 열심히 해가지고 대동단결 선언에 참여하게 해달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냈는데 아무도 호응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말하자면 러시아가 슬라브 약소민족을 해방시켜준다고 좋은 얘기인데 왜 거기에 사인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미 1917년 4월에요, 윌슨이 이미 뭘 주장했냐면은,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겠다.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러시아가 빠져가지고 약화됐지만 미국이 참여해가지고 막강한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전세는 그 말하자면 연합국이 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잘못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거기 사인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구를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많은 학자들이 이거 러시아 영향을 받았다고 사회주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3.1운동의 배경으로 하면 얼마나 그림이 좋습니까? 그런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신규식과 그 조소왕은 어떻게 되냐? 신규식이요 상해에서 사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만국사회당이라는 것이 있었고 상해에서도 사회당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이것이 볼세비키류의 그 공산주의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마일드한 부분의 사회주의인지 저는 마일드한 부분의 사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신규식이 그 뒤에 신규식이요 그 일본은요 그 사회주의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규식이 그런 사회주의 대회 열릴 때 가려고 했는데 일본 그 경찰이 허가를 여권 안 해줬어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못 가고 그 뒤에 이제 신규식이 이승만의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게 되고 조소왕도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다시 유럽 가서 사회주의 대회에 참여하는데 그 사회주의 대회는 어떤 사회주의냐? 소위 제3인터내셔널이라고 이것은 코민테른입니다. 공산주의 단체예요. 그런데 여기에 간 것이 아니라 제2인터내셔널이라고 이것은 유럽에 있는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여기에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조소왕의 삼균주의 같은 것은 바로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지 공산주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동단결 선언에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도 그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볼세비키류의 사회주의적인 요소는 아닌 것 같다. 그럼 어쨌든 간에 그 대동단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크게 부각시키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호응을 얻지 못했다. 호응을 얻지 못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참전하기 때문에 결국 연합군이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이 때문에 참전하지 못했다. 근데 역사학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장은 뭐냐면은 바로 그때에 10월 달에 뉴욕에서 소약국대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수많은 이민들이 와가지고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이민들 가운데서는요
바로 대국, 말하는 강대국의 식민지에서 식민지 백성이 미국에서 사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 식민지에 속했던 사람들이 미국에서 사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모임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약간의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식민지가 누구에 의한 식민지입니까? 소위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라고, 자본가들에 의한 식민지라고. 그런데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것이 자기들 나라가 사는 거야. 그런데 바로 미국이 바로 이 자본주의와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서양 국대의 가장 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현재 미국에 살면서 유럽의 민족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데, 사실 정작 그 미국은 누구 손을 잡고 전쟁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소위 제국주의라고 하는 일본, 그 다음에 영국 이런 나라들하고 손을 잡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약대가 열린다고 했을 때 미국에 있는 한인 동포들, 여러분들 옛날 어른들 무시하지 마세요. 미국에 있는 한인 동포들도요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약대가 열린다고 할 때 여기에 참여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논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있는데 미국의 공을 받아가지고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심기를 거슬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그래가지고 1917년 1차 서약국대회가 열릴 때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소위 안창호를 중심으로 하는 주류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하와이 동포들은 달랐습니다. 하와이에 그 핀란드에 있는 그 약간 사회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분이 이 서약국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와이를 들렸습니다. 하와이 와가지고 지금 너희도 독립을 원하지 않느냐? 그러려면 그 뉴욕에 가서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들으니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동포들한테 얘기했더니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원래 모금액의 배를 모금을 했습니다. 돈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승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가는 것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국제 정치를 너무 잘 아는 이승만 박사가 자기가 가면은 미국 정부가 싫어할 텐데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지 아니하고 누구를 보냈냐면 박용만을 보낸 거예요. 박용만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용만이 가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이승만은 서약국대회에 같이 하면서 서약국대회 공통점은 뭐냐? 우리도 강대국에서 해방돼야 된다. 그런데 서약국대회와 차이점은 뭐냐? 그래도 우리는 미국을 배반하고 미국의 의사에 반해서 행동하면은 그럼 나중에 불이익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고 할 핵심은요, 바로 이 박용만이 이 서약국대회에 가서 한 연설입니다. 그 연설문이 얼마나 중요한 연설문인지 몰라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선교사들로부터 기독교를 배웠습니다.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셔널 릴리전이라고 해요. 국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제가 여기에 인용을 했습니다만 기독교는 이 조선에서 국교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살았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내려줘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우리의 눈을 열게 해줬다. 조선에서 기독교는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우리는 선교사들로부터 기독교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미국의 민주주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윌슨으로부터 통치는 피통치자의 동의를 얻어서 통치해야 된다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그런 민주주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우리 조선을 독립된 나라로 만들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저는요, 그 박용만의 1917년 연설, 저는요, 이 연설은 박용만 혼자 작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승만이 어떤 사람인데 가서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박용만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하고 대척점에 서 있다고 해가지고 이승만 좋아하는 사람 박용만 싫어하는데요.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박용만하고 그 이승만은 외교 방식에 있어서 한 사람은 외교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무력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지 다 똑같이 자유민주주의를 다 원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박용만은 너무 미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박용만도요 똑같이 반공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가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공산주의에 먹힐 바에는 일본에게 먹히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박용만이에요. 그래서 이 박용만과 이승만이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데서는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서약국대회의 그 대의원 명단에 보면요, 이승만도 나와 있고 그 박용만도 다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이승만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아슬아슬한 그런 외교를 했고 바로 1918년에도 똑같이 이제 서약국대회가 뉴욕에서 열렸는데 이때는 이제 안창호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민회 이것이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 단체인데 거기에서 공식으로 대표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있는 한인회에서도 대표가 갔고 그런데 이것이 미국 정부가 좋아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자기의 그 반대국가 일본 혹은 그 다음에 영국 뭐 이런 나라를 공격을 하니까 미국은 그쪽 손잡고 지금 세계전쟁을 하는데 그쪽 편을 들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로부터 지지는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은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하고 맞지도 않는 그 대동단결선을 부각시켜서 3.1운동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뉴욕에서 서약국대회에서 한 박용만년 연설 같은 것을 그 중심으로 해서 3.1운동의 배경으로 설명하는 것이 대한민국 역사를 설명하는데 훨씬 좋다. 그리고 이제 박용만 얘기한 내용이 그대로 거의 박용만 이승만 얘기한 내용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원장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거의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뿌리 근데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은 1917년에 우리 민족에게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볼셰비키 혁명의 사회주의 쪽인가 아니면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인가 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볼셰비키 혁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회주의보다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요. 그 1919년 3월 1일 우리 김일독립 선언서를 할 때요. 세계적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요. 제1차, 제3차 인터내셔널 소위 코민텔 국제공산당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참여를 해야만이 말하자면 국제공산당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임시정부는 거기에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국제연맹 미국이 중심이 돼서 자유세계를 만든다고 한 국제연맹에 우리를 그 대표를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1919년 그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코민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공산당보다는 미국이랄지 자유세계가 중심이 되는 국제연맹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임시헌장 제7조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우리는 국제연맹에 가입해서 인류의 문화와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세계에 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3.1운동의 정신이고 이 자유세계에 서겠다고 하는 것을 최근의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명확하게 얘기한 사람이 윤석열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탄핵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3.1운동을 제대로 아는가? 난 이것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제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